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힘은 역시 강하네요. CES 2016 어제 거의 이 시간쯤에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에 나선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 방송을 뿐만 아니라 뉴스프레소에서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의 힘이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생태계 확장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가열차게 나타났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다시금 속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 연준에서 또 한 번 증시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할지도 시장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산타랠리 기간에 시장이 좀 쉬어갔다 보니까 당분간 좀 숨을 고르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세 번째 거래일이 바로 오늘이었고요. 시장의 에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미국 증시가 마감했는데 어떤 성과였는지 리뷰를 함께 해보시죠. 3대 지수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0.99%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죠. 장중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종가 기준으로 49,000포인트 선을 넘기면서 거래를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0.62%의 플러스죠. 6,944선을 노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직전 종가 기준 최고치가 6,932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올타임 하이 기록으로 세우면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0.65%의 플러스로 에너지가 좋았고요. 오늘도 일부 M7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강세장을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종목들의 주가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 기술주들이 연말에 숨고르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AI라고 하는 기술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강세,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을 강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네수 사태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되게 될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양상이죠. 어제 짚어드렸던 대로 7일에는 11월 졸지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일에 발표될 12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간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상충된 환경 속에서 연준의 정책 전망은 미묘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6bp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4.184%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금값과 은값의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금 가격은 한 1% 가까운 플러스였고요. 은 가격의 경우에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온스당 8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80달러 선 위에서 마감을 짓는 것은 아마도 오늘이 처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리값 역시도 공급 부족에 따라서 톤당 13,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주식으로의 타격은 제한이 되고 있지만 원자재 쪽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소화하면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CES 행사를 소화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여러 IT 기술주들이 엇갈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밝혔죠. 이름은 알파 마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력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1분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장중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반납이 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자율주행 시장을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쪽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눈에 띄고 있는 주인공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10%의 급등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40%나 급등했는데 올해 연초에 그 랠리를 계속해서 빌드업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전망 덕분이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해 2분기까지 40% 추가 상승할 거라는 진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너무 제한적인 가운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감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고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3대 기업의 멀티플 확장도 기대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존의 주가가 3.4%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의 주역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의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CES에서 구글 딥마인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휴머노이드의 이름이 아틀라스인데 여기에 구글의 AI 기술을 접목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사실 아틀라스 로봇 자체도 이번에 처음 공개를 한 것인데 구글과의 파트너십까지 밝혀지다 보니까 테슬라 옵티머스에는 경쟁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4%대 비교적 크게 조정 압력을 받아가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의 수혜자로 급부상하면서 전날 급등했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 2대 대장주가 3%에서 4%대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전일 비교적 크게 하락 압력을 받아갔던 헬스케어주들 기술적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원자재 가격이 랠리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소재 섹터 역시도 업종 지수가 2%대의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젠슨왕 CEO의 연설 내용을 소화하면서 움직였던 테마들을 먼저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 메모리, 저장장치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돋보였습니다. 젠슨왕 CEO는 이 스토리지 시장을 두고 아직 제대로 공략되지 않은 거대한 시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초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S&P 500 상승률 상위권에 자리했던 이 스토리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샌디스크가 27.56%, 장 막판까지 탄력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350달러대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종목으로 해서는 웨스턴 디지털이 있죠. 역시나 16.8%의 급등입니다. 220달러 선에 근접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게이트 등의 종목들이 다 함께 날았다는 점 체킹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냉각 장비 제조사들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이 기존의 블랙웰보다 효율성도 높고 그리고 베라루빈을 쓰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앞으로 별도의 순행식 칠러가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이 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행식 칠러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6.3%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모다인 매뉴팩처링이라는 종목도 있죠. 7.5% 가까운 마이너스 130달러 선을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은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데 반대로 대표적인 미국의 냉각 장비 제조사 하면 버티브 홀딩스가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버티브는 냉각 장치뿐만이 아니라 전력 공급,
공급 그리고 렉 단위의 통합 솔루션을 주력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보합권에 버텼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월가 IB들의 의견이 나왔던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했던 종목으로는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 테크놀로지를 꼽아봐야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파이에 대해서 매도를 뜻하는 언더퍼폼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파이의 주가가 10%대 장중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비슷한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경쟁사들 랜딩클럽이라든지 업스타트 홀딩스 그리고 차임 파이낸셜의 주가도 다 함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소파이는 7.8%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쉐이크쉑 급등 특징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105달러에서 이제는 115달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에 월드컵이 진행이 될 텐데 전 세계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쉐이크쉑 주목을 했고요. 오늘 7.6% 상승하면서 90달러 선 근접하며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증시의 질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며 2026년에도 강세장을 연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주요 전략가들의 2026년 증시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S&P 500 지수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분석을 내놓은 곳은 오펜하이머로 견조한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력을 근거로 S&P 500 지수가 8,000포인트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15% 이상의 추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스티펠 니콜라우스조차 올해 증시가 하락하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7,000포인트 선 안팎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가장 보수적인 시각조차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기술주들의 실적 뒷받침과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이러한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6은 AI 관련 기업들이 올 한 해 펼칠 AI 대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폭발적인 AI 추론 수요를 잡기 위해 차세대 가속기 출시를 예고했고, 인텔은 엣지 AI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제기된 지연 우려를 딛고 차세대 GPU 베라루빈의 2026년 하반기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약 9개월의 생산 사이클을 거쳐 공급될 루빈은 단순한 칩이 아닌 네트워킹과 스토리지가 통합된 공동 설계 플랫폼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젠슨 왕 CEO는 자율주행 추론 시스템인 알파마요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30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피지컬 AI 시장 선점을 선언했습니다. 리사수 회장이 이끄는 AMD 역시 강력한 컴퓨팅 수요 전망과 함께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5X 헬리오스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전작 대비 추론 연산 성능을 무려 10배 이상 개선한 헬리오스는 2026년 하반기 공급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며 데이터 센터부터 노트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텔은 차세대 18A 공정을 적용한 펜서레이크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AMD와 인텔 등 기업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번 CES 2026을 통해 엔비디아의 압도적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는데요. 간밤 젠슨 왕 CEO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관련 종목들이 웃고 울었습니다. 젠슨 왕 CEO는 CES 기조연설에서 스토리지 시장을 아직 제대로 공략되지 않은 거대 시장이라고 언급하며
저장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가 장문과 다단계 추론을 수행하려면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초고성능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 발언에 샌디스크 주가는 장중 최대 25% 폭등했고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랠리를 펼치며 AI 스토리지를 향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자율주행 부문에선 미국의 4D 라이다 기업인 에바의 기술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레퍼런스 플랫폼인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에 공식 채택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최대 36%까지 급등했고요. 반면 그동안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호황을 누렸던 냉각 솔루션 업계는 젠슨 황 CEO가 차세대 칩 루빈을 소개하며 별도의 워터칠러 없이도 냉각이 가능한 설계라고 밝힘에 따라 버티브 홀딩스, 존슨 컨트롤 등 냉각 솔루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CES 2026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비전은 월가 분석가들을 다시 한번 매료시켰는데요.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에버코어 ISI는 엔비디아를 올해 반도체 산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컴퓨팅 시장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70에서 80%를 독식할 것으로 분석하며 목표 주가 $352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유연한 생태계가 AI 모델 진화에 따른 유지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주는 독보적 강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는 강력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72를 재확인했습니다. 탄탄하고 강력한 수요, 블랙웰의 5배 성능을 제공하는 루빈의 생산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연간 35%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시장 평균 수준인 19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CES에서 발표한 알파마요 등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거라며 저평가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산업 강자 지멘스와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차세대 AI 공장 건설에 나섭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xAI는 역대급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AI 패권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멘스와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대폭 확장하며 산업 전 과정을 관장하는 산업용 AI 운영체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설계와 엔지니어링부터 제조, 운영, 공급망 관리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AI를 이식하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지멘스는 자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을 투입합니다. 두 회사는 2026년 독일 에를랑겐 공장을 시작으로 데이터로 움직이는 차세대 AI 공장을 공동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모빌아이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xAI의 역대급 투자 펀딩 소식 등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